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점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나스닥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한 이후 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 하락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100선을 이탈했고요. 코스닥도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실전 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댓글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채널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오후장에서는 살짝 밀릴 수 있음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전형적인 박스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습니다.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10년 전에도 9년 전에도 8년 전에도 7년 전에도 늘 이랬어요. 어떻게? 그냥 심심할 때마다 특별한 이슈가 있지를 않더라도요. 뭐 장이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1%가 빠지는 건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하게 뭐 서킷 브레이크라든지 사이드카가 걸린다. 그게 약간 특별하게 많이 빠지거나 많이 폭등할 때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 시장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선수들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고 중소형주들이 강할 것이다. 최근에 결제 관련주들 무지하게 강했죠. 다날이라든지. 근데 강하다 보니까 흔들릴 때도 세게 흔들리는 변동성이 심한 그리고 개별 종목들 뭐 최근에 쿠팡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급등락이 심합니다. 20% 갔다가 20% 빠지고 10% 갔다가 10% 빠지고 자 이제 그런 게 싫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종목을 정해야 돼요. 나는 건설주로 할 거야. 나는 뭐 유통주로 할 거야. 나는 뭐 소비재를 할 거야. 아니면 나는 IT를 할 거야. 아니면 뭐 철강주를 할 거야. 뭐 이렇게 정해서 놓고 특히 그쪽에서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지금 좀 흔들리면 싸게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주요된 전략인데 자 시장을 코스피를 보면서 좀 보면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좀 흔들렸지만 뭐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나스닥이 좀 빠져서 그런 건데 다우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다우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유럽 시장들도 다 꼬리를 달랐어요. 지금 유럽 시장도 다 꼬리를 달았는데 나스닥이 좀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잠깐 흔들리지만 또 올라간 애들은 또 올라가요. 오늘 뭐 증권주들도 잘 버텨주고 있고 은행주 잘 버텨주고요. 뭐 철강주, 포스코, 현대제철 다 플러스에 나와 있고 안 빠진 애들은 안 빠집니다. 거기다 오늘 조선주들이 또 강해요. 조선주, 삼성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3%대,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차별화장입니다. 원래 이런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초보자들 중에서도 뇌동매매에 심한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한 3일 동안에서 30% 넘게 납니다. 왜냐면은 손절했더니 급등 나오고 쫓아갔더니 또 들어갔더니 또 10% 깨지고 또 들어갔더니 또 깨지고 또 들어갔더니 또 깨지고 깨지는 게 일이에요. 왜? 뇌동매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급등한 걸 쫓아가는 게 아닌데 박스권장은 철저하게 좋은 종목은 싸게 사는 겁니다. 나쁜 종목은 또 싸게 사면 어떻게 돼요? 시젠처럼 계속 빠져요.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한 종목들 빠지는 것들만 계속 사게 되면 더 빠지는 장이 또 이러고 그래서 차별화장.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IT 부품주에 좋았던 애들을 차라리 싸게 저점 매수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성이라든지 AP 시스템, 뭐 ICD, 뭐 HP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있죠. 조정 지금 받고 있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든지 그래서 IT 부품주를 저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웅주 쪽에서 뭐 OCI가 됐든, 그렇죠? 아니면은 뭐 현대차가 됐든, 물론 현대차는 전 지금은 싫어요. 싫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강했었던 시가총액 컸던 애들이 뭐 SK하이닉스도 좋고 빠지면 사겠다라는 그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내려오면 뭘 사겠다라는 걸 하나 찍으세요. 그럼 내려올 때만 사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딱 볼 때에서 빠져봤자 2,950 정도가 이제 지지라인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빠지면 저점을 찍겠죠. 그럼 코스피 기준 한 2.8% 정도만 빠지면 됩니다. 그렇게 빠진다고 그래서 특별히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빠지면 싸게 사는 기회일 뿐이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언제 그랬냐듯이 또 상승장이 또 찾아옵니다. 종목들이 막 폭등하고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빠지면 또 두두둑 빠지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느낌이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느낌은 그렇지만 실상을 잘 보면 종목들은 1%, 2%, 1%, 2%, 2%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가랑비 그래서 빠지다 보면 10% 빠지고 20% 빠지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20% 빠져주면은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아내면 되는 거고 그럼 사면 어떻게 돼요? 바닥 대비 또 10%, 20%가 또 올라가겠죠. 왜냐면 3%, 4%, 3%, 4%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빠질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찍어다가 미리 들어가지 말고 분할 매수로 좋은 종목들은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도 지금 빠지고 있죠.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진다고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폭락은 종목들이 하한가가 한 20, 30개 나오고요. 20% 이상 빠지는 게 1000개 정도 나오면 전 종목이 거의 절반 가까이 있는 종목이 20% 폭락하고 10%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거의 뭐 1500개 이상 나올 때 그럴 때 폭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뭐 종목 빠져봤자 뭐 2, 3% 빠지면 내일 반등 나오겠지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면은 현대제철 보세요 한번 이게 폭락입니까? 응? 이게 폭락이에요 현대제철? 이게 지금 시장 폭락입니까? 자 삼성중공업 이 폭락이에요 지금? 폭락 아니에요. 지금 시장 폭락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장이 나오는 거다. 근데 지금 박스권에서 당연스럽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흐름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요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 잔파도에 지금 휩쓸려가지고 다 쓸려가서 다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종목이라고 막 다 좋은 종목 아닙니다. 아무거나 지금은 죽지 말자. 이제는 차별화장이고 선수들의 영역이고 그동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장은 계속 펼쳐져요. 근데 아무거나 잘못 주었을 때에서는 옆에 있는 거를 잘 주었다면 좋은 종목을 잘 주었다면 수익이 또 20, 30% 나왔는데 괜히 이상한 종목을 물려버리게 되면 고점 대비 30, 40% 그냥 깨집니다. 시즌 봐봐요. 지금 어제도 9% 빠졌는데 오늘 또 빠지죠. 그러니까 계속 잘못 잡으면 쭈쭈쭈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잘 골라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잘못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면 이거 봐요. 지금 벌써 지금 시장 같은 경우 고점 대비 지금 빠진 게 벌써 24%인데 차라리 다른 종목들 좋은 걸 건드렸다면 안 빠지고 수익 나는 것들도 꽤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뭐 다날을 사진 않아요. 오늘 빠지지만 다날 같은 거를 만약에 3, 4일 동안 여기서 건드렸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86%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지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들 찍어드렸던 종목이죠. 이거를 차라리 이런 바닥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깨지기는커녕 70% 정도가 수익이 났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을 어떤 거를 참 공략을 할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방송을 잘 보시면서 안전한 것들 위주로 특히 지금은 시가총액 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안전하게 지금은 초보자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좋은 종목들 저렴하게 분할 매수해보자고 팁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표적 종목 지난주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들 대부분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17.8%의 수익률 냈고요. 라운시큐어랑 한국콜마도 각각 4%, 3%의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주에는 어제 대형주인 CJ 올려주셨는데 수익률은 아직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17.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현대로템 올라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표적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시가총액 얘도 마찬가지 좀 굵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잔파도에
잔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게 되면 휩쓸려 가지 마시라고 굵직한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점 매수만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잘 버텨줄 거예요. 옆에 있는 이상한 종목들을 20% 깨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에 물려있는 게 낫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볼 때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폐역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있었던 종목은 여러분들의 CJ 드렸을 텐데 자, 아침에 플러스가 나긴 했었어요. 자,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를 않죠. 시가총액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2조 7천억짜리 종목이고요. 오늘 CGV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CGV도 좀 패턴이 이중바닥형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CJ는 지주사죠. 그래서 CGV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고 CJ ENM이라든지 그래서 엔터, 뭐 영화, 음악 뭐 등등 거기다 CJ 대한통운, 유통 이쪽까지도 그래서 유통, 뭐 영화, 음악, 엔터 그다음에 음식, CJ 제일제당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히려 좋게 보고 있는 섹터는 그쪽이 되거든요. 지금 설날 지나고 나서 그쪽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업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유통 먼저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영화라든지 엔터라든지 이쪽이 오히려 이 소비재 쪽 있죠. 이쪽이 오히려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다른 애들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이후에서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되게 되면 이 CJ그룹주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CJ그룹주들이 좋아질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확진자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주사를 맞히는 그 지역에서는 확진자 숫자가 확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이 시작하게 되면 확진자가 확 떨어지겠죠. 그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있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고 그 떨어지게 되면 영화라든지 이쪽이 이제 폭발적이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그걸로 따른 이제 많은 이제 음식점들 다시 살아나게 될 거고 그러면 음식업종들, 유통주들 뭐 할 것 없이 그동안 눌러놨던 애들. 그래서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소비재 관련주들이 이제부터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시가총액 100억짜리 장기로 보지 마시고요. 묵직하게 CJ그룹, 제일제당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싸그리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CJ그룹은 굉장히 좋게 본다. 그래서 이중바닥형이고요. 그냥 제 예상입니다. 시장 폭락 없을 거고 코로나 시대가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흐름이 이제 올 봄서부터 이제 잡히기 시작할 것 같아서 올 봄 그다음에 여름 지나게 되면 이제는 CJ는 이 가격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서 앞서서 강하게 움직였다가 강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도 죽지도 않고 저점을 잘은 안 내줄 겁니다. 거기다 지금 CGV가 올라가는 걸 보고 오늘 반등 주고 올라가는 걸 보고 느낌이 팍 와서 조금 더 어제보다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시장 흔들리는데 불구하고 얘는 먼저 움직이잖아요. 안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J 이중바닥형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아마 어제 사시는 분들은 아마 1%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이상한 종목들 보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어제도 연속적으로 빠진 애들이 좀 수두룩합니다. 2, 3% 빠진 애들은 수두룩해요. 그거에 비하면 1%는 얘는 양반이죠. 얘는 오히려 재수가 좋은 겁니다. 하필이면 다른 거 물려가지고 더 크게 깨질 수 있는 종목인데 CJ 다행히도 CJ 물려있기 때문에 손실이 적고 확실하게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밝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주사를 맞히는 지역들마다 그 확진자 수가 확 떨어지고 있는데 보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네들만 먹으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대서특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특필하냐면 자기네들이 매집 다 한 다음에 주가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올라간 비트코인 기준으로 6천만 원, 7천만 원, 1억을 찍은 다음에서 야 이거 되게 좋다라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바닥에 있는 이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여행 산업이라든지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나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종식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파는 자리입니다. 그때가 파는 자리예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뉴스가 이제 나오면 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더 좋아 보인다. 어차피 인류 멸망 쪽으로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살아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주식은 긍정적으로 봐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CJ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했던 종목들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풍산.
제가 철강 구리라든지 이런 가격들 바닥을 치고 있는데 주가가 좀 덜 가고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작년 10월 20일 날. 근데 그 기사들이 언제 막 많이 나와요? 1월 달에 많이 나왔었죠. 올해 1월 달, 2월 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그때 그런 비슷한 기사들 철강주 바닥을 쳤다. 근데 풍산 못 갔다. 뭐 철강 가격도 바닥을 치고 있고 중국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그 얘기 작년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때 대비 지금 몇 프로 갔냐면요. 오늘 고점을 주고 밀렸는데 오늘 고점에서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팔아야 됩니다. 좀 물량이 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계속 특비를 하게 되고 이게 빵빠레를 울리면 그때가 파는 겁니다. 남들은 야 이거 더 좋아진대라고 환호를 하면 그때 파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잔치를 하냐? 더 간다고 잔치를 한다는 지금. 더 간다고. 더 가기는 어딜 더 갑니까? 그때가 파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10월 20일 날에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25,500원에 잡아드렸던 종목이고 추천했던 종목이고 오늘 39,700원을 갔을 때가 55.7%니까 현재도 대충 40% 정도는 수익을 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55.7% 정도 수익을 났던 종목을 못 판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좀 많이 좀 팔아놓으시고 정말 쬐끔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목들이 빠지는 애들이 더 많아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닥 1140개 빠지죠. 물방고 기반 시장이 조만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풍산 팔아다가 현금 갖고 있다가 좋은 종목들 싸게 지금 주워 담으면 또 풍산처럼 55% 갈 수 있는 종목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좀 파시고 쬐끔만 남겨놓는 건 상관이 없다. 어차피 빠지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KH바텍인데 뭐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KH바텍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올라가는가 봤더니 얘는 이미 먼저 앞에서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많이 빠져줬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하고 반등 주는 건데 근데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얘 말고도 살 수 있는 IT 부품주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시장이 고맙게도 밀려주는 바람에. 그러면 욕심낼 필요 없어요. 이것도 이미 벌써 절반 이상은 팔았겠지만 더 파세요. 더 팔고 쬐끔 남겨놓고 그거는 좁게 남겨놓은 부분들은 21,000원이나 22,000원 갈 수 있으니까 남겨놓는 건데 조정받으면 얘를 다시 사면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얘 아니더라도 코스닥이 1145개가 빠집니다. 올라가는 거 200개도 안 돼요. 110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90%가 다 빠지고 있는데 좀 더 기다리면 더 싸게 더 좋은 종목을 사겠죠. KH바텍은 왜 안 내려오냐? 얘가 좋아서 안 내려오는 거니까 쬐끔은 갖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안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치게 되면 위로 뚫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수익이 14.1% 정도 수익 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IT 부품주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꽤 있다라는 거가 이 시장에서 결국은 조정받으면 사야 될 것이 IT 부품주라는 거. 뭐 이거 말고도 덕산네오록스도 오늘 강하죠? 안 빠져요. 잘 안 죽습니다. AP스템, HB테크놀로지도 어제도 봤지만 잘 안 내려와요. 웬만해서 잘 안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적극 매수. 이런 식으로 해주는 종목들인데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기다리면 되고. 그래서 IT 부품주에 물려도 IT 부품주를 싸게 사면 굉장히 좋을 시장이기 때문에 AP스템도 안 빠지고 어쨌든 IT 부품주들은 다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입니다. 자, 철도주로 되어 있지만 현대로템 수소차 사업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2조 1천억. 굵직하죠. 굵직하고 외국인들도 열심히 사고 있고 패턴 자체가 이중바닥형을 그려놓기 때문에 어제도 CJ를 말씀을 드릴 때에서 이런 식의 있는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아침에서 수정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수정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 매수 가격은 19,000 지금 시장이 밀리잖아요.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어요. 내일 또 밀릴 텐데 뭐 그렇죠? 내일도 또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밀릴 거 생각하고 저점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가격에 사면 어차피 내일 또 빠져요. 그러니까 19,000 한 300원 정도? 그 정도 오늘 장중에 밀리면 사고 안 밀리면 뭐 내일 기다렸다 사고 그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현대로템부터 해갖고 CJ처럼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 잔파도에 아무것도 안 잡으면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발판이 되는 쪽에 도망가 있어야 돼요. 그런 쪽에 이제 피신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굵직한 저런 종목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주들은 초보자들한테는 지금은 굉장히 불안해요. 차라리 개별주 정도로 물려 들어가려면 IT 부품주, AP시스템, HB테크놀로지 지금 가격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20% 더 빠지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살 수 있는 자리인데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잘 안 내려와요. KH바텍처럼. 어쨌든 그런 흐름을 읽어드리면서 지금 시장에 맞게
굵직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게 아마 3월 내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월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 괜히 이제 개별주 잘못 건드렸다가 설마 이게 상장 폐지될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로. 제가 과거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여기저기에서 막 사이트에서 막 개별주 막 추천하잖아요. 갈 땐 잘 가. 1월 달 잘 가다가 갑자기 상장 폐지되게 되면 그 사이트가 사라져 버려요. 왜? 아니 상장 폐지됐으니 이제 고객들이 막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경우를 제가 그 방송 전문가 15년 동안 하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3월 달, 4월 달에서는 저는 좋아 보여도 일부러라도 종목 대형주 위주로 좀 주게 되는데 만약에 개별주를 주게 되더라도 그런 코멘트를 주죠. 요거는 개별주기 때문에 이건 빨리 끊어야 된다. 어차피 단타는 내일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오늘 매매를 하는 게 단타예요. 그래서 단타에 대해서 상장 폐지될 만한 종목을 매매한다는 거를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내일 모레 상장 폐지가 되지만 오늘 단타 치겠다. 이게 사실 그 독사들, 그렇죠? 매매하는 독사들의 그게 이제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종목도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는 게 단타인데 이왕이면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3월 달, 4월 달 특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100명 중에서 90명은 먹고 나오지만 10명은 또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확 빠지면 또 문제가 되니까 3월 달, 4월 첫째 주 전까지는 대형주 위주로의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는 CJ, 뭐 오늘은 뭐죠? 오늘은 뭐 로템, 뭐 계속 대형주 위주로 몇 개들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왜 이렇게 개별주들 중소형주 강세장이라는데 왜 개별주 다단 같은 거 왜 안 갖고 오죠?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현대로템 매수가는 19,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안전하게 가져가 보자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JW 홀딩스요. JW 홀딩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6,200원에서 40%요. 6,200원에 40%. 40%요. 예. 네. 자, JW 홀딩스, JW 중해제약, JW 신약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제약주인데 제약주의 흐름을 제가 12월 15일서부터 제가 조심해야 된다. 많이 올라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차트 보겠습니다. 정말 12월 15일 이후에서 정말 제약주들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때 얘는 많이 못 갔겠지만 나머지 제약주들은 많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십자셀도 많이 얘기해줬죠. 녹십자셀도 12월 15일 날 기준으로 여기에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여기 팔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더 갔어. 근데 이때 이후에서 모든 제약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IT로 교체하라. 그래서 빠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녹십자셀은 그나마 그래도 더 올라갔다가 빠졌지만 나머지들은 거기서부터 고점을 치고 지금까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12월 1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고점을 못 넘기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12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힘을 못 쓰고 줄줄줄줄 그리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뭐 이외에서도 뭐 종근당 뭐 다 그래요 지금 다 그래요.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종근당 바이오 뭐 또 자랑은 하지만 이때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이만큼 수익 내주고 12월 15일 기점으로 조심해야 된다 얘기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데 이전에는 제약주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을 원래 잘 봐요. 제약주가 될 때에서는 물이 일로 흘러간다. 물의 흐름을 잘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로 흘러가니까 이쪽이 물이 일로 흘러갑니다라고 딱 보고. 근데 이제 역으로 가면 이제 역으로 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딱 얘기하니까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자리들을 봤죠. 2개월 지나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마찬가지 그 방송을 봤다라면 JW 홀딩스는 12월 15일이 됐든 1월이 됐든 이거는 팔고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6,20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하지 한 지가 5개월 넘었어요. 5개월 넘었어요. 그러면은 2개월 전에 제가 제약주들 조심하라 할 때 팔았었어야죠. 아우 나 그날 시골 가가지고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시골 가서 예. 12월 15일도 시골 가시고. 아니 걔 뭐야 저기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때 못 봤어요. 좀 안타깝네. 어쨌든 열심히 좀 그래도 녹화 방송에 챙겨봤었으면, 그렇죠? 그랬으면은. 그러게요, 말이에요. 나 맞아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12월 중순부터 계속 그 이후서부터 12월 15일서부터 IT만 얘기하면서 제약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 안 망하면 되는 건데 JW 홀딩스는 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이제 약국 가면은 JW 중개제약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무슨 치료제, 네. 무슨 치료제 많이 보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는데 제약주가 약하기 때문에 좀 밀릴 거를 좀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일단 저점 라인이 4,700원이니까 요게 안 깨지는 선에서 일단 버티고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수익만 나면 되죠. 그렇죠? 아, 지겨운데 지금 5개월 넘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5개월 넘었으니까 5개월만 더 참아봐요, 그냥. 5개월만? 그렇죠. 자, 봐봐요. 차트가 완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할 회사고 약국 가갖고 JW 중개제약 약이 없으면 이거는 위험하니까 손절하세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얘는 네. 약국 가면 JW 중개제약 약 많이 팔아요. 네네. 심심할 때마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얘는 분명히 가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네네. 그러니까 불안하지 말고 이왕 물린 거 그냥 쿨하게 그냥 네. 눈 감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올 겨울이 됐든 뭐 내년이 됐든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또 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서는 뭐 8,000원도 저는 간다고 봐요. 저기 대표님. 네. 걔 뭐야 올 봄에나 못 가겠어요? 올 봄에 못 가냐고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예. 예? 못 갈 것 같아요. 6,200원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네, 올 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우, 내가 미치겠다. 각오하셔야 돼요, 이거는. 회사는 괜찮으니까 각오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맞아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제약주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제약주들이 세력들이 12월 다 빼고 지금 벌써 저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지금은 음식업종이라든지 소비재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돼요. 아, 그 너무 40% 갖고서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딴 건 막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잘못 들어가서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영진약품도 9,200원에 40%인데 1,000만 원 링겨 떨어졌어요. 왜 제약주를 하셨어요? 제약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기 배현철 대표님 회원 가입해가지고서 그렇게 네. 해가지고서 물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회원가입하고 뭐 그걸 욕할 필요는 없고 방송만 봤었어도 제약주를 12월 달서부터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원하시는 게 지금은 손절하고 다른 거로 갈아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실걸요? 아우, 지금은 못하고. 지금 손절을 못 하잖아요. 예, 너무 커요, 손절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이제 물렸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방송 가면은 이거 괜찮고요. 갖고 있으면 수익 납니다 하면서 막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딱 봐도 빠지게 생겼는데요, 뭘. 좋은 얘기를 좀 뭐래요. 또 어차피 빠질 건데. 그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네. 이거를 손절하기에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가져가면 나중에 8,000원까지 네. 간다니까요. 지금이 아니고. 8,000원까지 가면 8,000원? 6,200원에 8,000원이면요. 수익이 그래도 20%는 먹고 나와요. 나중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한 1년에서 2년 걸려서 그렇지. 해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다면 차라리 CJ처럼 영화, 뭐 컨텐츠, 아니면 뭐 음식업종, 뭐 이런 거 유통줄 한번 움직였으니까 CJ 대한통운 됐고 그래서 CJ가 거기 지주사고 왜 괜히 얘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다. 아까 현대노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한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CJ. 지금 CJ도 지금 슬슬슬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밝고 이 경기 흐름을 잘 읽어야 돼.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제약주는 쉽지 않다. 꼴등주예요. 네. 내년 겨울이나 조금 봤을 때 아니면은 더 내후년 겨울에 볼 거예요. 저는 제약주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약주는 편입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IT를 샀으면 샀지. 아,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과거에 그 한국전력이라고 있어요. 한국전력을 이 고점에서 바로 요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언제냐면 2016년도. 여기에서 계속 질문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서는 제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괜찮다 그랬는데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또 올라가니까 또 샀어요.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근데 아직 추세가 안 죽었으니까 괜찮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꺾기 시작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얘는 그때가 6만 원대였는데 얘는 이제 3만 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악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전화가 안 옵니다. 뭔 얘기냐면 많은 시청자들이 자기가 물려있는 종목을 무슨 주술적으로 그런 이제 무당처럼 듣나 봐요. 그러니까 말은 안 듣고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어야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제약주는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네. 얘는 가져가면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이는 대로. 그래서 좋은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아셨죠? 제가 끝까지 들고 있을게요. 뭐라고요? 끝까지 들고 있을게요. 수익 날 그러니까요. 때까지. 끝까지 들고 있으면은 얘는 반드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고생 좀 해야 돼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 셀 녹십자 셀이요? 이거 수익 되게 많이 냈던 종목인데 50%인가 100%인가 수익 냈던 종목인데 이거 얼마에 사셨나요? 59,700원에 30% 갖고 있는데요. 59,700원이요? 네네. 아유,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 실전 매매 정수 안 보셨었어요, 그때? 봤어도 그게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제가 팔라고 얘기했던 자리인데 네,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그냥 타이밍이 아니고 말을 안 다시 들으신 거죠. 올라가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서 참았는데. 그렇죠. 지금 막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말을 안 들으셨잖아, 지금. 그렇죠? 제 그러게요. 방송은 제 컨셉 뭐라 했어요?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을 사서 수익 나면 팔고, 그렇죠? 3% 먹어도 파는데 3%도 아니고 이거 이때 당시 얘기해가지고 지금 몇 프로 가는데 이때 당시. 이때 몇 프로 이게 40%, 38%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 이게 끝까지 갔을 때에서는 이게 70%지 80%인지 60%네. 60% 올랐으면 3% 먹고 팔아야 돼. 57%가 초과 수익이 났는데 그걸 따라가셨어요? 일단은 시장을 무시한 거가 첫 번째 물린 이유고요. 두 번째 시장은 제가 보고 판단해 드렸던 거니까 시장을 무시한 것과 그다음에 비싸게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일이 벌어졌고 지금 원래 이거 질문을 할라 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못하고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빠져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돼서 지금 질문 주신 거죠. 그렇죠? 네네. 안 그래도 지금 녹십자 셀하고 네. 녹십자 홀딩스하고 두 개 다 30%씩 갖고 있는데 두 개 똑같이 지금 30%씩 갖고 있는데 30%씩 빠진 거예요. 이거 왜 갖고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절은 끝났죠, 가지고- 이미. 손절은 이미 끝났고요. 네. 이미 여기선 빠질 만큼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지금 타이밍이 제약주가 되는 타이밍은 지금서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은 제약주를 사면 안 돼요, 절대로.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절대로 또 사지 말라 그러니까 또 불안하죠. 네. 지금은 빠져있는 내려오는 IT 부품주를 사거나 음식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백화점, 소매 유통 이쪽을 봐야 돼요. 영화라든지 이런 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몰려있는 쪽을 싹싹싹 피해서 가면 수익이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이 안 건드리는 게 영화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 잘 듣는 분들은 이게 지금 또 이게 힌트예요. 아, 지금 시장은 IT와 함께 음식업종과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쪽들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로 그동안 억눌렀던 애들 걔네들을 이제 사면 되는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제약주를 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약주들은요. 개인들의 무덤이에요, 지금. 완벽하게 거기 막 개인들이 물려가지고 손실이 커서 빠지지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물타기만 하다가 거기 완전히 그냥 굉장히 거기는 힘든 거기는 먹기가 어려워. 근데 이쪽 영화라든지 콘텐츠는 이미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벌써 거기 다 썩어 뭉들어서 이미 벌써 깨끗하게 다 자연 정화가 돼 버렸어요. 썩어서 아무도 없어요, 이제. 깨끗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먹기가 쉬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썩어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힘들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썩고 그리고 없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죽어서 없어지고 나서
내년과 내후년에서 다시 제약주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이 얘기가. 저도 이런 얘기까지는 힘들게 얘기를 안 하지만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먹기 쉬운 쪽은 다른 업종이에요. 이쪽은 먹기 어렵습니다. 당분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녹십자셀, 녹십자홀딩스 없어지는 회사 아니잖아요, 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브랜드 가치로 따질 때는 녹십자 좋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은 이미 손 떠났고 다른 제약주들이 더 빠지더라도 얘네들은 조금 더 잘 버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손절하지 마세요. 보유하시고 좀 전에 제가 아까 무슨 종목이었죠? 종목명도 생각이 안 나는데 JW 홀딩스처럼 한 1년에서 2년 버티겠다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면 얘도 뭐 5만 5천 원까지는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들은 손절보다는 많이 물렸다면 보유하는 자리가 맞고 그게 실적이 완전히 너무 적자 해갖고 상장 폐지 위험에 있는 종목만 아니라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뭐 녹십자 상장 폐지될 일은 절대로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보유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추가 매수 할 거면 차라리 딴 거 사세요. 화장품을 사든가 차라리 유통주를 사든가. 그러면 그 가격까지는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2년 생각하세요. 길게. 중간에 어느 정도 오르면 쉽지 않아요. 지금 30%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한 뭐 15% 정도 올라가면 손절을 한 다음에 다른 거. 그게 왜 어렵냐면요. 15% 정도 올라갔잖아요. 손절을 하면 그 다음 날에 15% 또 올라가서 본전 가까이 돼버려요. 그럼 손절할 수 있겠어요? 괜히 손절했다가 폭등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얼마 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서 물리게 되면 대응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야 돼요. 나는 딱 15% 안쪽에서 손실 보고 나는 그 다음 날에 얘가 200% 올라가도 나는 15% 손절하고 나오겠다. 이걸 확실하게 정해놓고 손절하면 아쉬울 게 없는데 15% 그러니까 15% 반등 나와서 손절하고 나서 이게 막 갑자기 상한가 가고 또 올라가면 또 물려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에서 만약에 15% 정도 손실이 줄어들 때에서 손절하고 나오겠다 했으면 그 이후에서 50% 더 올라가서 수익이 크게 나도 안 쳐다본다라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시간을 크게 보면은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간과의 싸움으로 그래서 이게 매수 타이밍이 잘못 잡으면 녹십자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고 나서 이거 50%, 30%, 60%까지 수익 냈던 종목인데 굉장히 좋은 고마운 종목이죠. 근데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왼수가 되듯이 어떤 종목도 나쁜 종목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저는 그 홀딩스하고 셀하고 같이 두 개 이제 30%씩 60%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홀딩스를 둘 중에 하나를 손절을 하고 지금 바닥주 있는 거를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다른 바닥주를 고체를 할 때에서도 손실이 30% 넘어가면 의미가 많이 좀 떨어지고요. 손실이 10% 안쪽에 있을 때. 그렇죠. 10% 안쪽에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손실이 큰 상태에서는 의미가 떨어져요. 왜냐면 괜히 다른 거 들어갔다 더 깨지고 얘가 반등 10% 나오면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다날이요. 다날? 예. 다날 또 다시 또 살아났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500원이고요. 8,500원이시고, 50%입니다. 비중은 몇 프로라고요? 50%요. 50% 비중이 좀 많으시긴 한데, 자, 이거는 단타로 대응을 했을 때에서는 지금 8,500원 사셨기 때문에 단타로는 분차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8,25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매매로 먹을 때 잘 팔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니까 단타로는 매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단타보다는 단기로 가겠다. 그러면은 뭐 단기보다는 뭐 조금 더 길게 뭐 스윙으로 가겠다면 8,000원 깨지면 손절이고 목표 가격은 뭐 9,500원이나 그 이상도 좀 더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단타로 할 건지 스윙으로 할 건지만 결정하시면 되는데 단타 개념이라면 지금도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10,000원 이상은 넘어갈까요?
그거는 9,550원을 터치하고 나서 봐야 돼요. 거래량을. 아, 9,500원. 그렇죠. 여기에서는 10,000원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9,500원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못 가죠, 당연히. 일단은 9,500원 쪽으로 갔을 때에서 거래량을 보면 10,000원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박스권이라서 이러다가 또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단타는 매도 타임을 어느 정도는 잡아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은 또 많이 흔들린 것 같은데. 단타로 하실 거예요? 중기로 하실 거예요? 안타요. 단타요? 예. 매도해서요, 그러면. 단타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먹을 때 매도예요. 먹었는데 왜 뭐하러 욕심을 내요? 2만 원 갈까 봐? 단타는 2만 원 욕심 내는 거 아니에요. 단타는 2만 원 갈 수 있지만 나는 요만큼만 먹고 빠질 거야. 그래서 뭐 타짜 영양 보면 나는 반만 먹어. 이게 욕심을 줄이는 거거든요. 다 먹으려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중독되고 결국 물려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먹고 나오는 게 단타의 사명. 그래서 이거는 잘 하신 거고 먹을 때 잘 파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6020님, 빠르고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상담받고 응원 메시지까지 보내실 수 있는 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인 현대로템은 현재 0.5% 빠지고 있습니다. 1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황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는 가운데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낙폭 키우면서 코스피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940선을 이탈했네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도 시장을 얘기할 때에서 박스권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소형주 강세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쿠팡 관련주 움직이고 뭐 결제 관련주 움직이고 시장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업종을 잘못 선택하신 분들, 제약주 선택하신 분들 거 봐요. 진짜로 체감이 안 좋죠. 어떤 사람은 막 수익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팜스토리 볼게요. 팜스토리를 공략한 사람들, 농업 관련주인데 오늘 농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지금 사료, 농업, 뭐 아시아 종묘 지금 그러니까 업종 종목들을 이쪽으로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천국을 아마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와, 무슨 놈의 시향이 왜 이렇게 좋지? 나는 들어갈 때마다 수익이 많이 나네라는 느낌이 요쪽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 이쪽뿐만 아니라 엔터주의 NHN 벅스 이쪽 뭐 요쪽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던.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2달 내내 빠지면서 손실을 많이 주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을 경험을 하지만 이쪽에 업종만 잘 선택했다면 특히 최근에 중소형주들 잘만 공략했다면 수익이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나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차별화장입니다. 그러니까 체감이 나쁜 사람들은 하락장을 경험을 하고 체감이 좋은 사람들은 상승장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큰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큰 돈 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차별화장의 특징이고 박스권장의 특징인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힌트를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약주 빠진다고 공략하지 마세요. 그거 왜 공략합니까? 더 빠질 건데. 하지 마시고 그쪽보다는 차라리 음식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곡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그동안 개발자들이 잘 쳐다보지 않았던 애들에서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먹을 게 많아요. 물론 이쪽 하지는 마세요. 지금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또 개인들은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료 관련주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포스코 강판부터 해서 포스코, 뭐 엠텍 얘네들 급등 나오죠. 마찬가지. 제약주 건드린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하락장을 경험을 하지만 이쪽 포스코 관련주 쪽을 공략한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드렸잖아요. 저쪽 애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자원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종합 상사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강하게 70%의 수익을 내준 종목 여러분들한테 70% 수익을 내줬는데 종목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시장은 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만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얼마나 세요? 여러분 롯데케미칼 보면서 시장이 지금 급락하는 게 느껴집니까? 이건 상승장이나 나오는 차트예요. 이거는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갑니다. 가는 애들은 가고 오늘의 테마주의 저쪽 이걸 저는 잡주의 뜻은 나쁜 뜻은 아니에요. 개별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등락이 심한. 그래서 도그 잡주를 저는 나쁜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주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고 GH 신소재 얘도 마찬가지 이중바닥형 찍고 잘 움직여주고 있고 아까 경농 얘기 드렸었나요? 경농도 지금 무지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가요. 그러면 선익 시스템이라고 이게 오일 장비주인데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보면 지금 상승장이라니까. 그렇죠? 종목별 상승장이에요, 지금. 종목별 상승장. 그래서 지금은 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무지하게 나쁘고 좋은 사람들은 무지하게 좋은데 중간이라도 타려면 어제 말씀드렸던 CJ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차트 이쁘고 양호하고 마찬가지 이런 패턴으로 현대로템 차트 이쁘고 양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모양 만들고 남들이 많이 보는 종목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피하시고 이제 바닥에서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이건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이라는 거는 여기를 바닥을 얘기하는 것만 바닥이 아니고 고점의 이중바닥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점의 이중바닥형. 그래서 뭐 올라갈 목표치가 크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CJ도 마찬가지. 따지고 보면은 CJ가 목표치는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봐요. CJ. 와, 너무 많이 빠졌죠?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왜냐면 영화산업 이제 살아날 거거든요. 거기다가 CJ는 그 뭐 유통이라든지 CJ 대한통운이라든지 그다음에 CJ CGV, CJ 대한통운이라든지 CJ CGV라든지 자회사주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는데 대기업이니까 그렇죠? 대기업이니까 이제 슬슬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살아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이니 곧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뭐 내년 전까지 상당히 조금 많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예측이 돼 보인다. 그래서 뭐 대형주 쪽은 그렇고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이제 삼성중공업 아까 좀 봤지만 조선주들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주들 살아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뭐 나쁠 게 없어요. 뭐 시장이 뭘 무너져요, 그렇죠? 안 무너집니다. 박스권장이고요. 조금 더 하루 이틀 밀리면 좀 더 밀리지 그랬지, 그렇죠? 더 밀리지 뭐 밀리다 말았네. 좀 더 밀리면 더 좋은데 어쨌든 더 싸게 사면 돼요.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올라오면 또 내려가겠죠. 내려오면 또 올라갈 거고 지금은 그런 박스권장이니까 겁내지 말고 양질의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잘하자. 이상한 종목들 물타기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어떤 종목을 볼까요? 노바렉스. 자, 노바렉스.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나쁘다 보지 않아요. 오히려 신나고 즐겁고 저점 매수하기 하는 좋은 장이다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 느낌. 자, 43,000원에 비중은 10%시고 그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중을 보니까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좀 강한 종목을 좀 공략을 하셨거든요. 지금 시장은 또 차별화장이라도 강한 종목이 또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리신 자리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보유 괜찮으시고요. 들어 올리면 불리해요. 뭐가 불리하면 다른 애들은 빠져가지고 반등 잘 나오는데 얘는 그러니까 빠지질 않아갖고 올라가는 것도 탄력이 좀 적어요, 지금은. 그래서 매수 가격이 별로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니까 43,000원으로 올라오면 여기서 물리신 거구나. 최근에 물렸다 올라온 건데 올라오면 팔아주세요 한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시젠. 이게 이제 시젠이 이제 막 그 예전에가 막 그 진단 키트로 해가지고 막 뉴스도 막 나오고 MBC 나오고 막 이게 최고의 종목이야. 그게 사실 그때가 이제 팔아야 될 자리인 건데 사람들은 그때가 팔아야 될 자리인 걸 모르고 사고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더 빠질 겁니다. 차트 자체가 떨어질 칼날이기 때문에 더 밀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매수 가격은 163,000원. 제가 어제 드렸는데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다른 거 사시는 게 낫자. 어제는 차라리 그걸 잘라버리고 CJ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더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날이고 떨어질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얘 떨어질 목표치의 최종 목표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26,000원. 뭐 떨어지려면 뭐 말 만들면 돼요. 뭐 진단키트 뭐 여기저기에서 경쟁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잘 안 팔린다라든지 뭐 뉴스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뭐 진단키트 뭐 필요했습니까? 종식되면 끝이지. 아니면 그냥 진단키트 가격은 10,000원인데 약을 받아서 먹으면 낫는데 약이 100원이야. 그 뭐하러 10,000원짜리 진단키트 씁니까? 그냥 10,000원짜리 아니 100원짜리 약 먹으면.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10만 원까지 밀릴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자리도 깨져버리게 되면 진단키트는 10,000원인데 치료약이 100원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잘 나. 너무 그 효과가 좋아. 100원짜리 약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그 헝겊 한 장도 100원은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반등 나오면 꼭 빠져나오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AD칩스. AD칩스. 자, 매수 가격은 1,680원. 비중은 10%, 1,680원. 이것도 조금 높은 상태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 고점에서 물량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게 흔들릴 때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첨탑처럼 뾰족하게 나오게 되면 거의 빠진다고 보면 돼요. 저런 모양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간에서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오세요. 높죠? 바닥이 이렇게 높잖아. AD칩스 제가 쳐다봤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너무 가격이 싸구려서 안 봤어요. 작년인가 어디선가 이걸 추천하긴 했는데 너무 싸구려라서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차 좀 고생 좀 할 겁니다. 반등 나오면 팔고 나오세요 그냥. 자, 다음.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마무리 다 했는데요.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봄 계좌의 향방이 좌우될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실전 매매 정서 앞으로도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